반갑습니다. 공부하는 세무사 우동호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저의 퀀트 수익률을 인증하고 여러분들도 퀀트를 따라해 볼 수 있도록 엑셀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했었죠. 먼저 제 계좌에서 직접 적용하고 있는 퀀트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같은 전략을 적용해 오고 있고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제 수익률을 공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5월 초에 리밸런싱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퀀트 관련된 제 지난 영상을 미리 보지 않으셨던 분이라면 반드시 시청해 주시고 다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십니다. 그 영상에서 퀀트가 왜 좋은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더라도 퀀트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조엘 그린블라트의 마법 공식을 제공해 드리는 엑셀 자료를 가지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다른 퀀트 전략을 말하지 않고 다시 한번 마법 공식을 이야기하느냐? 부끄럽지만 제가 적용하고 있는 전략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얻어가실 것이 굉장히 많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제가 적용하고 있는 퀀트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딱 봐도 뭔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퍼, PBR, PCR, PSR 등으로 저평가된 주식을 찾고 ROA, GPA, OCF, 영업이익 이런 것들로 수익률이 높은 놈을 찾고 유동비율, 부채비율에 따라서 재무 건전성을 필터링을 하고 동전주는 빼자. 그래서 이것들을 순위를 만든 다음에 모멘텀이라고 해서 최근에 올라간 놈들이 계속 오를 것이다 라는 그런 추세에 따른 투자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적용한 것까지 해서 가중평균을 통해서 순위를 만들어냅니다. 1번에서 6번까지 제가 제공해드리는 엑셀 파일로 여러분들도 적용을 해보실 수 있지만 모멘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만들어드리는 엑셀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적용하고 있는 전략은 여러분들은 적용하실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마법 공식이면 충분합니다. 보여드릴게요. 먼저 1월부터 4월까지 제 계좌 수익률 현황입니다. 1월 1일부터 4월 30일이죠. 제 계좌는 현재 22.67%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동기간 동안 코스피는 9.55% 올랐고요. 코스닥은 1.55% 올랐습니다. 저는 코스피 대비 10% 이상의 수익률을 내고 있어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4월 한 달간의 수익률입니다. 저는 7.42%, 코스피는 2.82%, 코스닥은 2.85% 올랐네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었던 굉장히 복잡했던 그 전략, 제가 만약 30종목을 그대로 쭉 똑같이 투자를 했다면 저는 4개월 동안 38.4%의 수익률을 기록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20종목을 투자를 했고 하나의 계좌에서 70% 정도는 퀀트 투자를 하고 있고 나머지 30%는 다른 자산 그리고 ETF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퀀트로 돌리는 것은 30종목이 아니라 20종목으로 하고 있고요. 20종목이었을 때는 26.44%네요. 30종목으로 했으면 38.4%인데요. 오늘 마법 공식을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까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서 수천 번의 백테스팅을 해보고 전략도 수십 가지를 만들어 봤는데 이것저것 팩터들을 조합해서요. 이 마법 공식은 사실은 오리지널 마법 공식은 아니고 약간의 수정을 가했는데 이 마법 공식보다 우월하게 수익률이 나오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 전략이 아니라 마법 공식으로 투자를 했다면 저는 47.69%에 해당하는 수익률을 얻었을 거라는 거죠. 굉장하죠. 자, 그런데 대부분 퀀트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퀀트가 마음도 편하고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수익률이 좋게 나온다. 그건 알겠지만 실제 적용하기는 힘듭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2월 한 달 구간만 놓고 보자면 제가 2월 달 것만 잘라서 여기다가 지금 넣지는 못했는데 제 퀀트 전략의 수익률이 코스피보다 떨어져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내가 정말 듣보잡 회사들에다가 투자를 하고 이름도 알 수 없는 단지 리스트로만 나와서 그걸 갖다가 샀는데 수익률은 안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버틸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버티지 못합니다. 또 이런 그래프를 보자고요. 뭔가 이 퀀트를 적용했을 때 쭉 올라가죠.
멋있게 쭉 올라가서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내지만 요 기간만 확대해서 보자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지부진 오히려 막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의 전략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이걸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절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전략에 확신을 갖기 위해서 백테스팅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직접 백테스팅을 해볼 수 있는 사이트 제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었죠. 하루에 한 번씩 무료로 백테스팅을 해볼 수 있으니까 직접 여러분의 손으로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확신이 생겨요. 저는 제 전략들을 수천 번을 백테스팅을 해보고 그 데이터들을 다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확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백테스팅 했던 것들입니다. 프로그램에서 돌리면 이것들이 자동으로 다 나오거든요. 어떤 종목들을 구입했었는지 이것들이 기록에 다 남기 때문에 검증도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젠포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백테스팅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엘 그린블라트의 마법 공식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이라는 저서를 발간했고 그 책에서는 좋은 주식을 싸게 사고 나쁜 주식은 냉정하게 팔아라 라는 건데 20년 동안 고당 캐피탈을 운영하면서 연평균 약 40%의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공식이에요. 그래서 마법 같은 공식이라는 거죠. 돈을 잘 벌고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일정 기간 동안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확률의 문제란 말이에요. 오르고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더 올라갈 것 같은 주식을 사야 되겠죠. 어떤 주식이 더 올라갈 것 같은가요? 돈을 잘 벌고 저평가된 주식이 더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무조건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본 수익률이 높은 회사, ROA, ROE, ROIC 같은 재무 비율이 높은 회사, 그리고 이익 수익률이 높은 저평가된 회사, 퍼, EV, 에비타 등 이러한 저평가, 고평가를 따질 수 있는 수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조만간 제가 각종 재무 비율,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등에 대해서도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마법 공식으로 진짜 수익이 나는지 2004년부터 2020년까지 백테스팅을 해봤던 겁니다. 전 종목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연간 복리 수익률이 11.47% 정도가 나왔었다. 그런데 이 퀀트 전략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총액이 낮은 놈들이 높은 놈들에 비해서 수익률이 높게 나온다 라는 것이 소형주 효과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시가총액 상위 20%를 돌려보면 최고 높게 나오는 수익률이 3.6% 밖에 안 됩니다. 연간 복리 수익률이. 그런데 하위 20%를 대상으로 돌렸을 경우엔 최고 잘 나오는 것이 22.63%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해볼 전략은 소형주 하위 20% 종목 내에서 제가 약간 수정한 마법 공식을 따라하면서 종목을 골라내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리기로 한 엑셀 자료는 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제 블로그가 나오고 이 블로그에서 다운을 받으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마법 공식을 어떻게 변경을 했느냐? 기본적으로 마법 공식은 2번과 3번, ROA와 퍼만 가지고 합니다. 여기에 세 가지의 필터를 더 걸겠습니다. 퍼가 1보다 클 것, PBR이 0.2보다 클 것, 그리고 영업이익이 0보다 클 것. 요 세 가지의 필터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ROA 순위가 높은 것부터 점수화를 하고 퍼의 순위가 낮은 것부터 점수화해서 이것을 엑셀을 가지고 20에서 30 종목을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엑셀 파일인데요. 시가총액 순서대로 이렇게 쭈루룩 나와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이 시가총액이 낮은 거, 그리고 하단에 보면 삼성전자가 있죠. 여기에 보면 1932 종목까지밖에 없네요. 그쵸? 왜 그러냐면 저는 비교 가능성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금융주는 일반 기업들과 재무제표 양식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예 금융주는 빼놓고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제 재무자료는 연결 재무제표가 아닌 개별 재무제표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액면 분할로 인한 주식수의 증가 또는 증자, 감자를 통해서 주식수가 변경이 될 때 미처 제 자료에 변경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는 HTS에 들어가셔서 꼭 비교를 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따라해보죠. 먼저 원본 파일을 다운받으셨죠. 이것을 복사를 합니다. 마법 공식이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이걸로 종목을 뽑아 볼 거예요. 먼저 퍼가 1보다
큰 종목들을 남긴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퍼가 1보다 같거나 작은 종목들을 먼저 제거해 주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퍼라고 있습니다. 퍼 필터가 있고 여기서 눌러보시면 숫자 필터라고 있고 여기서 작거나 같음을 선택하시고 1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쭈루룩 배열이 되고 요 마이너스인 것들 그리고 1보다 작은 것들 얘들은 그냥 종목이 뭔지도 보지도 않고 삭제를 해버립니다. 행 삭제. 그리고 다시 퍼 들어가셔서 퍼에서 필터 해제를 누르시고요. PBR이 0.2보다 작은 것도 삭제를 해준다고 그랬었죠. 숫자 필터에서 작거나 같음 0.2 그러면 또 4개의 종목이 나오네요. 역시 뭔지 보지도 않고 그냥 삭제. PBR 가셔서 필터 해제. 다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나는 회사에 투자를 하지 않겠다. 숫자 필터 작거나 같음 0 확인.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 회사들이 뜨죠. 또 삭제를 다 해줍니다. 필터 해제. 제가 3가지 적용한다고 했었던 거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꽤 많은 회사가 삭제가 되어 있을 거고 이 위에서부터 지금 시가총액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열에서요 1번 2번이라고 넣으시고 마우스 드래그 하신 다음에 이 하단 밑에 점에다가 더블 클릭을 하시면 시가총액 순서대로 쭈루룩 뜹니다. 이제 몇 개의 회사가 남았나 이렇게 보니까 1159개의 회사가 남아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시가총액 하위 20%를 따져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산기를 돌려보면 231.8이네요. 그러면 저는 231개의 기업만 남기고 다 없애겠습니다. 번호 순서니까요. 삭제. 그럼 1등부터 238등까지의 기본적인 3개의 필터를 거친 시가총액이 낮은 238개의 기업이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ROA 순위와 퍼의 순위로 조합을 해보겠습니다. 퍼 옆에 우클릭하시고 삽입 버튼, 또 삽입, 또 삽입 해서 3개의 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는 퍼 순위, 두 번째는 ROA 순위, 합계 순위 이렇게 놔두는 거죠. 그럼 퍼 순위는 기본적으로 퍼가 낮은 애들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퍼 필터를 클릭하시고 숫자 오름차순 정리를 누르시면 퍼가 낮은 기업들서부터 순서가 배열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1, 2라고 입력하시고 마우스 드래그 하단점 더블 클릭 쭈루룩 점수 순위가 이렇게 부여가 되죠. 다음 ROA 순위를 보겠습니다. ROA는 필터 클릭 내림차순 해주시면 ROA가 큰 회사들부터 이렇게 뜨죠. 역시 입력을 하겠습니다. 1, 2 더블 클릭. 이 회사는 뭔데 퍼도 좋고 ROA도 좋네요. 제놀루션이라는 회사네요. 자, 그럼 합계 순위는 어떻게 구하느냐는 퍼 순위 플러스 ROA 순위를 해주시면 합계 순위가 나오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하죠. 이 합계 순위 점수 자체가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해야 될까요?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야 될까요?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 순위들이 비교적 높은 애들로 이렇게 조합이 되는 거죠. 보시면 제놀루션, 제닉, 중앙 에너비 미래 ING, 원림, 우리조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종목이 뜹니다. 이제 여기서 떴으면 열에서 1, 2 다시 번호를 순서를 쭈루룩 매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20종목, 30종목 투자하는 방식이 이렇게 잘라서 20종목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었던 그 퀀트에 대한 수익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온 종목들을 그냥 기계적으로 10종목, 20종목, 30종목, 40종목, 50종목씩 똑같은 비율로 사고 가격이 올라가서 고평가가 돼서 이러한 순위에서 빠지게 된다? 그럼 다 매도를 하고 리밸런싱 기간인 뭐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1개월이면 1개월마다 계속 사고 판 결과입니다. 어떤가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직접 백테스팅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지 않으시면 설령 여러분들이 저 수익률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셔서 해보시더라도 약간 답보를 하거나 코스피보다 떨어지거나 이러면 글쎄요 그냥 바로 에이 안 되네 그러면서 파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테스팅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법 공식이 simple is best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논리적인 방법입니다. 백테스팅 그리고 리밸런싱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영상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영상을 보지 않으셨던 분은 꼭 앞에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퀀트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이 자료가 굉장히 귀한 자료예요. 그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